자, 이번 영상은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 중에 뭐 노베라든지 아니면은 4, 5등급 친구들 중에 분명히 기출문제가 풀리기는 하지만 뭔가 빈구멍이 많이 느껴지고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해둬서 다시 한번 중학교 수학을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진짜 하나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끝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문제집을 사서 풀더라도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고충을 좀 해결해 주고자 이 영상을 찍었고, 일단 이 강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중에서 우리가 수능 대비할 때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 용어 정리, 그리고 계산 문제를 같이 해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강의 영상에서는 예제 몇 개를 같이 풀 거고, 내가 따로 150문제 정리해둔 파일이 있는데 이제 그 파일 필요한 친구들은 내가 카톡 아이디 남겨줄 테니까 거기로 연락해주면은 그냥 바로 보내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최종 목표는 요 5문장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다시는 보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요 5문장 한번 잠깐 읽어보고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 그리고 나서 강의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여줄 거거든. 그때 스스로 한번 말로 뱉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분명히 처음 이거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중학교 수학 배운 지 오래돼서 이거 한 번 영상 보는 것만으로는 이 문장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계속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 한 두세 번만 영상 정독해도 충분히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준 파일의 문제들까지 풀면은 이제 그냥 완벽하게 구멍이 메꿔질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두세 번째 회독해서 들을 때는 뭐 2배속으로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시간 아껴서 확실하게 총정리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강의가 진행될 거냐면, 일단은 먼저 약수에 대한 고찰, 그리고 수의 체계, 그 다음에 계산 체급 올리기, 그리고 방정식과 항등식의 구분,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야. 사실 이 키워드만으로는 조금 추상적이긴 할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수에 대한 고찰부터 갈 건데, 이제 앞에 질문을 혹시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아까 5개 질문 얘기하는 거야. 용어가 특히나 중요하거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소수, 서로소, 소인수분의 소인수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소수, 서로소, 소인수분의 소인수에 대해 논할 때는 당연히 자연수들에 대해서만 논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분의 3과 같은 분수는 우리가 뭐 소수, 서로소 이런 거에 대해 논하지 않아. 당연한 얘기겠지. 왜냐면 우리 소수는 뭐야? 소수라는 건 약수가 2개인 수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지. 약수가 2개인 수. 이때 이 2개가 뭐다? 1하고 자기 자신. 그럼 약수는 뭘까? 약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약수를 좀 미리 얘기할 것 같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아. 나누어 떨어지는 수. 예시를 좀 들어줄게. 소수의 예시. 자, 1은 소수일까 아닐까? 자, 우리 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뭐야? 1밖에 없지. 그럼 얘는 약수가 몇 개인 거지? 1은 1개인 거야. 1의 약수는 1, 딱 하나로 유일하거든. 그럼 약수가 2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자, 2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까? 자, 2는 뭐로 나누어 떨어져? 1하고 2로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2의 약수는 1, 2, 총 2개가 되겠지. 그러므로 2는 소수가 되는 거고. 그럼 3은 어떻니? 3은 1로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하지만 3을 2로 나누면 안 나누어 떨어지잖아. 나머지가 1이 생기니. 그래서 3은 약수가 1하고 3. 얘도 마찬가지로 2개이기 때문에 약소수가 맞습니다. 그럼 4는 어떻니? 4는 자 1로 나누어 떨어지고 2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1, 2, 4 총 3개가 약수가 돼. 그러므로 4는 소수가 아닙니다. 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소수의 정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1은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2개인 수를 말한다. 그러면 그 뒤로 5도 당연히 1과 5밖에 없으니까 소수고, 6은 1, 2, 3, 6이 약수지.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를 말하고, 그럼 서로소는 뭐냐? 이제 가끔 문제 보면 단 PQ는 서로소 이런 문장을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풀면서 많이 봤을 거야. 단 PQ는
서로소.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에서도 유리수를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봐봐. 그럼 서로소란 말이 도대체 뭐냐? 자, 서로소라는 건 일단은 두 수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은 서로소다. 이런 표현은 완전히 틀린 표현이야. 3과 5는 서로소다. 이런 식으로 두 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두 수의 관계. 알겠지? 그러니까 뭐 10은 서로소다. 이런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두 수를 놓고 그 둘의 관계가 서로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어떤 관계일 때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수의 관계가 약수 중 겹치는 것이 1밖에 없을 때. 오직 1. 그러니까 두 수가 각각 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오직 1이다. 근데 우리 약수 중 겹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 공약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약수 중 겹치는 것, 공약수랑 같은 말이야. 공통할 때 공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약수 중 겹치는 걸 공약수라고 할 거고 그 공약수가 오직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 5하고 13 생각해볼까? 이거 둘 약수 중에서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러니까 5와 13은 뭐다?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소인수 분해와 소인수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소인수는 뭐냐면 자, 쉽게 생각하면 소수인 인수야. 다시 소수인 인수가 소인수다. 소수인 인수. 오케이. 소수는 우리 뭔지 방금 배웠잖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였고 그럼 인수가 뭔지 알아야 될 텐데 그럼 인수는 뭐냐? 우리 고1 때 인수분해를 배웠을 텐데 그 인수분해의 인수와 같은 인수야. 자, 그러면은 약간 느낌 오지? 인수라는 건 비유하자면 부품 같은 애야. 수의 부품.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봐. 문제에서 108을 지금 소인수 분해하래. 그러니까 소인수로 분해하라는 건데 이거 예시를 보여주면서 소인수가 뭔지, 인수가 뭔지, 소인수 분해가 뭔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 잘 봐봐. 우리 108이라는 숫자는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 한번 여러 가지 내가 곱하기로 나타내 볼게. 1 곱하기 108로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뭐 2 곱하기 54로도 가능하겠지. 뭐 3 곱하기 36도 가능할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쪼개보면 3 곱하기 12로도 가능할 거야. 자, 그럼 우리는 108을 마치 레고 부품처럼 쪼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동그라미 치는 뭐 1, 108, 2, 54, 3, 36, 3, 32 모두 108의 인수가 되는 거야. 아, 얘네들이 인수구나. 근데 사실 인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다시피 너무 많거든. 그치? 많은 숫자들이 인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수 중에서 좀 독특한 수에 집중을 할 거야. 그 독특한 수가 소인수가 되는 거지. 아, 이런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하는구나.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것 중에 소인수는 누가 있니? 그렇지. 누구야? 2, 3, 3 이런 애들. 2랑 3은 소수고 반면에 1은 소수 아니지. 108 소수 아니지. 54, 36, 12 얘네들은 모두 약수가 3개 이상이니까 물론 1은 약수가 1개지만 어쨌든 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2나 3 같은 애들만 소인수가 되니. 그럼 소인수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소인수도 소인수가 뭐야 라고 물으면 어떤 숫자에 대한 소수인 인수를 말해. 어떤 숫자에 대한 요게 중요해. 그러니까 소인수도 앞에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정의를 할 때 뭐 10의 소인수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냥 소인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10의 소인수, 즉 앞에 숫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럼 10의 소인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아, 10은 우리가 쪼갰을 때 2 곱하기 5로 쪼개지잖아. 그러니까 2랑 5가 10의 소인수가 되는 거야. 10의 소인수가 2랑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뭔지 벌써 느낌이 오지? 어떤 숫자를 소인수들로 완벽하게 분해하는 걸 의미해. 다시 완벽하게 분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108을 3 곱하기 3 곱하기 12로 쓴 건 있잖아. 완벽하니? 3은 소인수가 맞지만 12는 소인수가 아니잖아. 소수가 아니니. 그러면 108을 3 곱하기 3 곱하기 12로 표현한 건 완벽하게 소인수 분해한 게가 아니고 완벽하게 소인수 분해하려면 3 곱하기 3 곱하기 12까지 해놓고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좀 더 쪼개야겠지. 그럼 요거는 뭐야? 완벽하게 소인수 분해한 거고 우리는 2 두 개 곱해진 걸 2의 제곱, 3이 3개 곱해진 건 3의 세제곱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었지. 그러니까 3번이 소인수 분해한 결과물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이거 5번이 답이란 표시는 아니었어, 그치?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소인수 분해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 소수가 뭔지, 서로소가 뭔지, 소인수가 뭔지, 소인수 분해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수와
공약수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지. 이거를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방금 내가 하는 과정대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한번 설명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한 친구들은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 백지복습 같은 설명하는 연습을 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 이게 좀 안 익숙한 친구들은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A4 용지나 노트 하나 꺼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잠깐 가리고 내가 들었던 것들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야 진짜 너희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좀 편하기도 하고.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린 공약수를 방금 배웠어. 뭐? 약수 중 겹치는 게 공약수였어. 약수 중 겹치는 것.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겠어? 우리 약수 중에 겹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예시를 하나 보여주자면 우리 12라는 건 약수가 어떻게 되지? 작은 거부터 한번 써볼게. 1 약수 되고 2 약수 되고 3 약수 되고 4 약수 되지. 왜? 약수라는 건 뭐였어? 나누어 떨어지는 거였으니까 12가 1, 2, 3, 4 모두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니까 1, 2, 3, 4까지 약수가 맞고 하지만 5는 안 된다 그치? 6 되네. 7 안 되고 8 안 되고 9, 10, 11까지 안 되고 12 딱 되네. 13은 안 해도 되나요? 13부터는 자기 자신보다 커지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질 리가 없겠지. 그래서 12까지 써주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 봐봐. 1하고 10을 내가 동그라미 칠게. 2하고 6을 세모 표시할 거야. 3하고 4를 네모 표시할 거야. 내가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깨달았지. 맞아. 곱이 12로 일정한 숫자들의 쌍이야. 1과 12는 곱하면 12, 2와 6도 곱하면 12, 3과 4도 곱하면 12가 되잖아. 그래서 모든 약수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짝이 있어. 그래서 짝을 생각하면서 약수들을 쓰면은 실수하지 않고 약수를 모두 쓸 수가 있어. 뭐 예시 하나 다른 거 보여주자면 그러니까 18 같은 것도 한번 봐봐. 18도 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썼었어. 18의 약수를 다 쓰라고 하면 나는 1 쓰고 18 쓰고 2 쓰고 9 쓰고 3 쓰고 6 쓰고 4 없고 5 없고 6 없고 7 없고 6은 이미 했으니까 이제 그 뒤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 6개구나를 앞뒤로 쌍을 써가면서 구했었어. 이렇게 하면 실수를 오히려 줄이고 속도도 훨씬 빠르더라고. 왜? 18까지 다 안 하고 한 요 정도까지만 해도 바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혹시 너희가 컴공과나 코딩할 과를 갈 일이 있으면 소수에 대한 컴퓨팅을 배울 텐데 소수 알고리즘을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경우가 제일 빨라. 물론 뭐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든지 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게 제일 직관적인 코딩 알고리즘 방법이야. 18까지 소수를 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수인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끊어서 체크해도 괜찮다. 요거는 조금 방금 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수를 구해내고 이 중에서 뭐인 걸 찾자? 겹치는 걸 찾아보자.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12와 18의 약수 중에 겹치는 거 1, 1, 2, 2, 3, 3, 6, 6 이렇게 4개가 겹친다 그치? 그럼 우리 공약수는 즉 누구와 누구의 공약수는 12와 18의 공약수는 1, 2, 3,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얼마겠어? 이때 최대 공약수는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건 뭐다? 공약수 중 제일 큰 값을 의미해.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구나. 그럼 배수는 뭐겠어? 배수는 뭐 사실 약수의 정확히 반대야.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약수였다면 정확히 말 그대로 자연수가 곱해진 수를 의미해. 자연수가 곱해진 수. 무슨 얘기냐? 6의 배수다? 6의 1을 곱한 건 6, 6의 2를 곱한 건 12, 6의 3을 곱한 건 18이잖아. 그래서 6의 배수라고 하면 6, 12, 18, 24 이런 애들을 의미. 그럼 공배수는 뭐야? 두 수를 주어놓고 두 수의 배수를 쫙쫙 하나씩 구해. 그 중에서 겹치는 걸 말하겠지. 배수 중 겹치는. 그럼 최대 공배수는 뭐겠어? 최대 공배수는 공배수 중, 즉 두 수를 주고 그 두 수의 공배수를 구했어. 배수 중 겹치는 걸 구했고 그 겹치는 공배수 중에서 뭐인 거? 제일 큰, 큰일 날 뻔. 최소 공배수지? 왜냐면 공배수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야? 무한대로 가야 되고. 그럼 최소 공약수는 왜 없냐? 물론 뭐 굳이 말하려면 있지만 최소 공약수는 어차피 항상 1이잖아. 별로 의미가 없겠지. 아무튼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최소값을 의미하겠지. 공배수 중 최소값, 미니멈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예제 한번 같이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80의 약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180? 일단은 뭐부터 해보자. 180을 첫 번째 방법 다양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은 180을 1, 180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알려줬던 쌍으로 구해볼게. 2, 90, 3, 60, 4, 45 지금 그냥 내가 계산 빨리 하는 것 뿐이야. 천천히 해도 돼 너희들은. 5, 그 다음에 36, 6,
30. 또 있나? 7 안 되고 8 안 되고 9. 9 된다. 이 사이에 9, 20 써주고 10 되네. 10하고 18 써줘. 그리고 11 안 되고 12. 12.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2는 또 12 곱하기 15가 되거든. 요 사이에 또 12, 10. 13, 14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고, 18개가 있는데 자, 어때? 실수하기 딱 쉽지. 그러니까 약수를 그냥 이렇게 노가다로 구하는 건 실수하기가 쉬워. 물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냥 노가다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점점 커질 때는 뭔가 공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약수개수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 정도는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도 알아둬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약수개수 구하는 공식은 지금부터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이 약수에 대한 고찰이 됐던 거야. 왜냐면 약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주면은 수를 다루는 관점이 폭넓게 증가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정말로 공식을 이용해서 이 18개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슬라이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약수를 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은 방금 한 것처럼 뭐해라? 노가다로 구할 수가 있다. 직접 하나씩 써보면서 대신에 쌍으로 쓰는 연습을 해두면 좋다. 방금 다 보여줬었지? 곱이 일정한 걸로 쓰면은 훨씬 더 빠르게 노가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뭘 보여줄 거냐면 결국에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본질은 소인수분해라는 면에서 똑같긴 한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 보여줄게.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거야. 근데 공식 말고 좀 이해의 관점에서 표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표를. 결국에는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증명이 약간 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분명 너희 사고력이 오를 거야. 알겠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공식과 표 어쨌든 둘 다 뭐부터 할 거냐면 소인수분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을 배웠던 거야. 괜히 소인수분을 배운 게 아니라고. 약수를 구할 때 소인수분 해두면 훨씬 편하거든. 자, 한번 봅시다. 아까 했던 예시가 180이니까 180을 한번 소인수분을 해볼게. 소인수분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제 보통 나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180을 그냥 이렇게 쪼개면서 그냥 생각하기 쉬운 걸 계속 쪼개는 거야. 180을 3 곱하기 60으로 쪼개고 60은 또 뭐 4 곱하기 10으로 쪼개고 그러면 4는 또 2의 제곱이고 15는 3 곱하기 5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합쳐줘. 그리고 작은 소인수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보기 좋겠지. 이런 느낌? 괜찮나? 자,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자, 공식은 지수에 1씩 더하는 거야. 2에 1 더하면 얼마니? 3되지. 여기도 2에 1 더하면 3되지. 여기는 지수 1이 숨어져 있지. 혹시나 지수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요 위에 있는 애를 지수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2, 3, 5를 밑이라고 부른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그 지수에 각각 1씩 더해. 그럼 3, 3, 2가 되겠지. 얘네들을 곱하면 그냥 끝나. 그럼 총 얼마 나와? 18개가 나오는 거야. 앞에서 우리 노가다 했을 때 몇 개였지? 그렇지. 아까 앞에서 노가다 했을 때도 18개였지. 그래서 공식을 쓰게 되면은 노가다 했을 때보다 숫자가 큰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이번에는 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표라고는 했지만 자,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들이 편할까? 분배법칙이라고 해줄까? 정확히는 곱셈의 분배법칙, 곱의 분배법칙.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을 해볼게.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너희 사고력이 늘어날 테니까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뭘 설명할 거냐면 아까 내가 약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우리 아까 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했었지.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럼 봐봐. 우리 180을 소인수분해한 게 요거잖아? 괜찮아? 그러면은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건 지금 2, 3, 5가 180은 2개, 3이 2개, 5가 하나 있는 상황이지. 그럼 만약에 2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걸로 얘를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180은 2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왜? 180에 이미 2가 2개나 있잖아. 그럼 2를 1개 정도 쓰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나누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2가 180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하, 자, 그러면 어떤 논리가 가능해지냐면 그러면 2가 하나도 없고 3이 하나도 없고 5가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맞아. 왜냐면 이건 그냥 뭐야? 우리 2의 0제곱은 1, 3의 0제곱도 1, 5의 0제곱도 1이라고 약속하기로 했어. 지금은 받아들이자.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1.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면 2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2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냥 1이겠지.
3이 하나도 없어. 5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지금 1인 거야. 그러니까 1은 일단 180의 약수. 이건 너무 당연하지. 자, 봐봐. 2가 그러면 여전히 빵개, 3도 빵개인데 이 상황에서 5를 하나 썼어. 그럼 어차피 지금 180이 5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180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럼 반면에 오케이, 얘도 약수야.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5고 약수. 그게 맞아. 근데 만약에 2가 빵개, 3이 빵개, 5가 2개 있어. 그럼 뭐야 이거? 25 되지? 25는 약수가 돼, 안 돼? 안 돼. 왜? 5가 2개나 있으면 안 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얘 180을 5가 2개 있는 걸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 아, 그러면 자, 정리할게. 뭐 표라고는 했지만 표 안 그리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자, 이 상황에서 2는 하나도 없어도 되고 몇 개까지 있어도 돼? 2개까지 있어도 돼. 3은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어도 되고 2개까지는 커버가 돼. 5는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어도 되고 1개까지는 커버가 돼. 그럼 봐봐. 2는 빵개, 1개, 2개 3가지 경우가 있지. 다시 2는 빵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3도 마찬가지로 빵개, 1개, 2개 3가지 경우의 수. 5도 마찬가지로 빵개, 1개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이때 이 3 곱하기 3 곱하기 2 경우의 수의 곱셈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2는 18이 돼서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8개가 되는 거야. 방금 한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 경우의 수 관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있어야 방금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진짜 중1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요 두 번째 공식, 즉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것까지만 이해해도 사실 뭐 이해라기보다는 암기만 해놔도 전혀 문제가 없어. 괜찮지? 자, 그러면 옆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사실 옆에 예제는 좀 독특해. 약수를 모두 구해서 합을 구하래. 이거는 내가 세 번째 내용,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켰던 거를 받아들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해. 그렇지 못하면 진짜 그냥 생노가다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세 번째 내용을 이해한 친구들은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도 수학에 진심인 친구들은 한번 같이 이해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1이야, 그치? 여기 있는 건 뭐야? 2네. 여기 있는 건 2의 제곱이 될 거야, 4니까. 여기는 그냥 2의 세제곱으로 쓸게. 괜찮지? 여기는 왜 3이 왔을까? 1 곱하기 3이 된 거야. 아, 그럼 지금 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 표의 축에 있는 1 곱하기 3이 돼서 요 칸이 된 거고, 그럼 요 칸에는 뭐가 와? 뭐 곱하기 뭐? 그치? 2 곱하기 3이 올 거야. 요 칸엔 뭐가 왔기 때문에 12가 된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어서 24가 된 거지. 여긴 뭐가 돼?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데 1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게. 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결론부터 지르고 갈게. 여기 있는 칸에 있는 수의 합들은 내가 노가다로 다 더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를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거를 분배 법칙 한다고 치면 1 곱하기 1 하나 나올 거고, 그게 뭐야? 요거지. 내가 하나씩 색칠해볼게. 그리고 1 곱하기 3 이건 뭐야? 누구야? 얘지. 1 곱하기 3 3이었잖아. 1 곱하기 3의 제곱 요거는 뭐야? 얘잖아. 1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뭐야? 얘지. 그리고 2 곱하기 3 얘고, 2 곱하기 3의 제곱 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1은 얘고,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3의 제곱 곱하기 1, 2의 3의 제곱 곱하기 2, 2의 3의 제곱 곱하기 3. 즉 내가 이 식을 뭐하면 전개하게 되면은 그냥 표에 있는 항들을 다 더한 게 되는 거야. 따라서 그냥 이거 계산하고 나면 이거를 전개해서 계산하면 당연히 바보고, 이거를 항별로 일단 계산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15가 되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은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13이 돼서 15 곱하기 13은 150 더하기 45라서 195가 답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거 하나씩 다 더해봐도 답 아마 195 나오게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고1 수학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야. 자, 그래도 수능 대비용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두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요거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자.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크게 잘 안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공식만 알고 얘는 빠르게 넘어갈게. 알겠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자, 최종약수, 최종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냥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자, 84, 196을 공약수로 지금 나누어 라고 돼 있지. 계속 나누는 거야. 우리 84랑 196 공약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뭐 소수로 써도 되고 좀 큰 숫자로 써도 되고. 딱 보면 알겠지만 둘 다 뭐의 배수야? 뭐 2의 배수라고 해도 좋고, 좀 눈이 좋은 친구들인 4의 배수인 것도 바로 보일 거야. 4의 배수라고 하고 나눠볼게.
얘는 21이 되고 얘는 4로 나누면 40하고 160 되니까 36은 9까지. 그럼 20이라고 49는 또 누구로 나누어져? 7로 나누어지지? 그럼 3, 7. 3하고 7은 더 이상 안 나눠지지.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건 맞추면 되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잘 봐. 왼쪽에 있는 숫자 2개만 곱해. 3개가 있으면 3개 다 곱하면 돼. 왼쪽에 있는 숫자들만 곱한 게 최대 공약수가 될 거야.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싸그리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돼. 28 곱하기 21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만 구하는 건 최대 공약수니까 답은 그냥 2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한번 옆에서 구해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방금 설명했다시피 똑같이 딱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 나누어 주면 돼. 70하고 175 모두 뭘로 나누어져 보여? 그치? 5로 나누어 떨어지겠다. 그러면 70은 14가 될 거고 175는 30하고 25가 더 필요하니까 35가 될 거고. 근데 보니까 얘도 7로 또 나누어지네. 7, 2, 5 이렇게 돼. 만약에 7과 5만 곱한 35는 뭐가 될 거고, 이 두 수 70과 175의 최대 공약수가 될 테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최소 공배수잖아. 싸그리 곱하면 됩니다. 싸그리 곱하면 7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이거 먼저 계산할게. 10이 되면 계산하기 편하지. 그럼 10 곱하기 35니까 답은 350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약수에 대한 고찰을 정확히 끝마치게 된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약수를 구하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정확히 마스터해두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이제 왜 이렇게 구해질지는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만 좀 급한 친구들은 공식만 알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나서 내가 150문제 준 그 파일로 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기만 해도 수능 때 문제는 없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갈게. 요거는 좀 중학교 1학년 범위를 조금만 넘어가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왜냐면 전체 숫자는 사실 실수가 제일 크거든. 물론 수를 두고 뭐 실수, 허수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다루지 않을게. 왜냐면 수능 범위에서는 허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 유리수, 무리수로 분류를 해. 근데 이제 오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무리수 자체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유리수에 대해서 같이 고찰을 해볼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유리수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나서 정수가 또 나뉘는데 이거는 좀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나뉘게 돼. 이때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연수가 다시 1 소수 합성수로 나뉘는 방금 배웠던 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일단 실수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야. 수직선 위에 표현 가능한 모든 수. 파이 같은 원주율도 3.14159653897932 쭉 가니까 걔도 수직선의 표현은 가능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파이 같은 애들도 실수야. 물론 걔는 진짜 정확한 값을 분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한다. 반면에 i와 같은 허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실수가 아닌 거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힌트로 줬는데, 유리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야. 이건 진짜 쉽게 말한 거야.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 표현 가능한 수. 그럼 정수는 뭐냐? 정수는 그냥 딱 떨어지는 수. 딱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1 같은 거 있잖아. 1, 3, 5. 이건 자연수 아닌가요? 0도 딱 떨어지는 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뒤에 뭐가 없잖아. 소수점이라든지 분수가 되지 않지. 그래서 이런 걸 정수라고 할 거고, 이제 자연수가 그 중에서도 1, 2, 3, 4 이런 애들이 자연수. 0 하나가 그냥 그대로 0. 그리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애들.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냐? 말 그대로야. 유리수, 분수들 중에서 정수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3분의 1, 0.2 이런 애들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당연히 마이너스도 있겠지.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라면서 어떻게 정수가 유리수에 속할 수 있는 거냐? 1은 분수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1 같은 건 1분의 1로 표현이 되고 4 같은 것도 1분의 4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분수로 표현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정수도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진짜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해주면 돼. P분의 Q를 했을 때 PQ가 정수라면 우리는 이거를 유리수라고 할 거야. 3분의 1도 P는 3, Q는 1이니까 3, 1 정수라서 유리수가 된 거고, 0.2도 5분의 1이니까 P가 5, Q가 1이라서 유리수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럼 예제 한번 같이 풀면서 빠르게 정리해봅시다. 음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정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음수가 아닌 정수니까 얘는 제쳐놓고 0하고 양의 정수만 골라내면 되지. 근데 정수가 뭐였다? 딱 떨어지는 수였다. 그러면 1은 딱 떨어지면
양수면서 양수잖아. 오케이. 0도 마찬가지. 아까 0 썼었지 애초에. 하지만 마이너스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배제해야 돼. 얘가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음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다 배제하고 출발할. 플러스 3. 오케이 좋아. 3 정수지. 2 정수야. 둘 다 양수면서. 5분의 1. 아 양수지만 정수가 아니야. 딱 떨어지지 않지. 0.7도 정수가 아니야. 그래서 정수의 개수 몇 개다? 4개다. 요렇게 얘기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잠깐 하고 싶은 건 요거는 곁다리 내용인데 우리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절대값의 의미. 보통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단순히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 뭐 완벽하게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절대값이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면 반쪽짜리 이해거든. 절대값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0부터 혹은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떨어진 거리.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직선상에서 원점이 가운데에 있을 거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라고 쳐보자. 우리 원점에서 4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 말 그대로 4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4는 4가 되는 거야. 4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4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도 느낌 오지? 얘를 단순히 양수 처리해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 여기하고 0까지 떨어진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야.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제 보자.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의 거리가 5분의 3인 점. 아, 수직선에서 0과 거리가 5분의 3. 오른쪽으로 5분의 3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5분의 3 갈 수도 있지. 오른쪽으로 5분의 3 간 건 플러스 5분의 3일 거고 왼쪽으로 5분의 3 간 건 마이너스 5분의 3일 테니 여기서 답을 골라보면 2번 그리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얘는 어떻게 말해도 돼? 똑같은 말은 절대값이 5분의 3인 점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5분의 3인 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절대값의 정의 뭐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점 혹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괜찮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수의 체계까지 방금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방금 배운 거에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유리수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쪼개지고 이때 정수는 또 뭐로 쪼개지고 그리고 각각의 정의와 예시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절대값의 정의가 엄밀하게 뭐가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는 개념이나 용어 정리보다는 계산에 대한 체급을 올리는 단원이야. 어쨌든 너희가 이런 계산은 너무나 당연하게 돼야 되고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직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계속 계산에 최적화를 거듭하면서 고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이런 예제를 보고 뭐야 쉽네.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정리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하고 갈게.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나면 그냥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이때 만난다라는 건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얘는 그냥 플러스 5분의 3이고 요건 봐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일단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정리할 거야. 플러스 5분의 3의 플러스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그냥 5분의 3이라 쓸 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마이너스. 쉽게 기억하려면 부호가 다른 것끼리 만나면 마이너스,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면 플러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는 부호가 같으니까 만나서 플러스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부호 같지? 플러스가 될 거야. 자, 여기서 가장 바보 같은 풀이는 5랑 3으로 통분하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계속 최적화를 고민하라고 했지. 덧셈은 뭐가 성립하지 우리? 여러 법칙들이 있지만 교환 법칙 정도만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랑 얘를 먼저 연산을 해도 되지만 사실 얘랑 먼저 계산하는 게 좋지 않아? 즉 내가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 5분의 8 끌고 오고 3분의 1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볼게. 자, 그리고 얘랑 얘를 따로 계산을 할 거.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5니까 마이너스 1. 뒤에 거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9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통분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계산이 되지. 요런 게 너희들의 계산 체급이야. 이렇게 해서 체급을 올려야 우리가 수능에서 피지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괜찮지? 자, 그 다음 예제 같이 살펴봅시다. 다음 수직선 상에서 점 A가 나타내는 수 스몰 a 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 이거 지금 혹시나 수직선이 잘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크게 그려주면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 A가 있고 점 A X좌표를 스몰 a. 사실 뭐 수직선이니까 뭐 X좌표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거리가 2분의 1이야.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기준으로 점 A는 왼쪽으로 떨어져 있지.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분의 1이라는 이 길이를 빼야 되니 더해야 되니? 당연히
빼야 왼쪽으로 가는 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 이거는 통분합시다. 6분의 2 빼기 6분의 3. 그래서 6분의 5가 되는 거지. 괜찮나? 요게 스몰 a의 값이 되는 거야. 수직선 상에서 왼쪽으로 가면 빼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는 거야.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어떤 문제 많이 풀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이 두 점의 좌표 선분을 그었을 때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주지. 물론 점과 점이 기울어져 있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겠지만 그냥 수평하게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위에서 아래 좌표를 빼서 길이를 구하는 거지. 이런 거 부호실수 엄청 많이 하잖아, 그치? 반대로 빼서 마이너스로 써버려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답을 구했더니 뭔가 부호가 이상해. 그럴 때 주의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예제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고르시오.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하나씩 내가 그냥 써줄게.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냐. 이거 맞아 틀려 딱 봐도. 일단 부호만 먼저 위주로 볼까? 어차피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 값이 뭐가 됐던 간에 무조건 플러스야. 근데 왼쪽은 제곱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1번이 하나 답 되겠네. 그럼 2번 보게 되면 요거는 한번 잘 봐봐. 이게 그냥 3의 제곱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1의 제곱이야. 어차피 둘은 똑같거든. 3분의 1의 제곱도 우리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3의 제곱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3의 제곱분의 1이지. 그래서 값은 똑같아. 심지어 마이너스도 둘 다 밖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부호도 똑같아.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아니겠지.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문항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했어. 부호는 마이너스. 얘도 세제곱했으니까 부호 여전히 마이너스. 그리고 어차피 분자는 1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전개해봤자 오른쪽과 똑같겠지. 3번도 그냥 둘이 등식으로 성립한다. 그다음 4번 보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지. 세제곱하니까.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었으면 우리 마이너스 붙으면 뭐다? 플러스다. 그래서 플러스가 돼. 그리고 혹시나 마이너스 1을 세제곱했을 때 왜 마이너스냐? 잘 기억해도 마이너스 자체는 그냥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4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홀수번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야. 왜냐면 짝수번 제곱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를 두 개씩 묶어서 플러스로 상쇄시킬 수 있지. 그래서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인 건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므로 얘는 3번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였던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이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야? 다시 마이너스네. 세제곱했으니. 그러면 둘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 값이 어떻든 무조건 틀린 거야. 답은 그래서 1번, 4번인 거지. 5번은 직접 스스로 해보면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답은 149.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복잡한 계산인데 뭐 그래 봤자지,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계산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계산 순서는 그냥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 일단 당연히 소가로 먼저 되고 그 다음 중가로, 그 다음 대가로야. 그리고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와 나누기가 우선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될 때 그 다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소가로부터 볼게. 소가로가 여기 있네. 그럼 항상 소가로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소가로 먼저 해주면 디귿. 디귿이 제일 앞에 와야 돼. 그래서 다행히 1, 2, 3, 4, 5 디귿이 제일 앞에 오네. 얘가 1순위다 디귿이. 그래 하고 나면은 여기 바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 중가로가 이렇게 있잖아. 중가로. 그럼 이제 중가로 안에서 요 방향대로 가면 돼. 1번 해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먼저 해주면 되네, 마침. 그래서 리을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해주면 돼. 그래서 미음이 세 번째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가로 해주면 되는데, 자, 대가로 할 때 봐봐. 여긴 더하기고 나누기인데 어차피 왼쪽에서 하면 되니까 더하기 먼저 아닌가요? 아니라 그랬지. 곱하기랑 나누기가 먼저 우선시돼. 그래서 비읍이 네 번째가 되고 니은이 다섯 번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답 나오겠지. 그럼 기읍은 마지막 여섯 번째일 테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니은, 기읍.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니은, 기읍. 3번이 답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 예제 먼저 볼게. 다음 식을 곱셈기호 곱하기와 나눗셈기호 나누기를 생략하여 나타낸 것을 구하시오. 자,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이해하면 되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혹시나 이제 이게 헷갈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분수로 바꿔줄 수 있어. 자, 물론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바로 쓰는 게 편해. 나누기를 분수로 바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럼 봐봐. x 나누기 y 빼기 2는 뭐야? y 빼기 2분의 x일 거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z 나누기 y 곱하기 5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y만 분모로 오겠지. 그리고 6z 5가 되니까 분자는 30z가 될 거야. 그래서 y 빼기 2분의 x 더하기 y분의 30z 2번이 되는 거지. 지금 푸는 예제들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은 잠깐 영상 멈추고 사실 혼자 먼저 풀어보는 게 좀 더 좋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파일에 150문제 쫙 다 넣어놨으니까 전체 1학년 1학기 범위 다 합쳐서 150문제라는 거야. 그것만 반복해서 한 2번 정도만 풀어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은 뭐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볼 건데, 물론 여기서 바로 그냥 대입을 해도 돼. 좀 팁을 근데 주자면은, 나는 보통 이런 거 풀 때 항을 쪼개서 보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yz분의 3i잖아. 그럼 이거는 z분의 3. yz분의 z제곱이니까 y분의 z. 요런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여기 대입하는 게 딱 봐도 더 편해 보이지 않아? 자, y 곱하기 z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2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z분의 3은 마이너스 1분의 3. y분의 z는 5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는 5분의 6 빼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래? 이거 둘이 계산하면 바보라 그랬지? 이거 둘이 먼저 계산하라고. 5분의 6 빼기 5분의 1이니까 1이잖아.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최대한 순서 바꿔가면서 계산하기 편한 거 먼저 해주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분모가 좀 작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쪼갤 때가 편한 경우도 많고, 분자가 더하기 빼기로 돼 있으면 쪼개면 돼. 괜찮죠? 그리고 쪼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분도 해줘야 돼. 자, 드디어 네 번째 내용이야. 방정식과 항등식의 구분. 정확히 구분하기 이전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용어를 배우게 돼, 여기서.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다항식은 뭐지? 말 그대로야.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의미해. 항이, 그리고 단항식은 뭐니? 항이 한 개를 의미해.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항이 여러 개라고 해서 2개 이상이란 말이 아니야. 1개 이상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국어적으로 주의해야겠다.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시,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맞는 말이야. 왜? 다항식의 정의가 항이 1개 이상인 거니까 단항식도 1개 이상 맞잖아. 딱 1개인 거니. 그래서 단항식은 다항식이란 맞아. 반면에 다항식은 단항식이란 틀리겠지. 자, 1차식은 뭐야? 말 그대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의미해. 차수가 1인 다항식. 차수가 1인 다항식. 그럼 차수는 뭐냐? 이제 여기서 바로 차수 먼저 설명을 해줄게. 차수는 그럼 뭐냐면 이거랑 연결되겠지? 차수란, 잘 봐. 일단은 미지수가, 그러니까 항 하나에서 미지수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해. 곱해진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같은 거. x 몇 개 곱해졌어? 2개. 얘는 그래서 2차야. 그리고 뭐 앞에 숫자가 그냥 있더라도 뭐 3, x 세제곱. 자, 봐봐. x가 몇 개 곱해졌어? 3개 곱해졌어. 그래서 얘는 3차야. 아, 그러면 항 하나에서 미지수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다항식에서의 차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차수 중 제일 맥시멈, 제일 큰 게 1차일 때 1차식이라고 해. 즉, 예를 들어서 1차식이라는 건 뭐 x 플러스 1, 제일 큰 게 1차지. 얘는 0차야. 미지수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1차 맞고. 근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거 2차지.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왜? 제일 큰 애가 2차니까. 그러면 얘는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방금 내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방정식은 아니야. 그냥 2차식인 거고. 잘못 말했어. 자, 그리고 개수는 뭐야? 개수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미지수 앞에 붙은 숫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미지수 앞에 붙은 숫자. 혹은 뭐 상수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이야. 미지수 x 세제곱 앞에 3이 붙었지? 3이 개수가 돼. 그럼 x제곱은 앞에 숫자 하나도 안 붙었으니까 개수가 0인 건가요? 그건 아니야. x제곱은 앞에 1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마치 우리가 1만 원을 만 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1을 생략하잖아. 얘도 1x제곱이지만 1을 생략한 것 뿐이야.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는 거. 그리고 상수는 뭐냐? 변하지 않는 값 정도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지금은 변하지 않는 값. 상수항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값을 항으로 가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이면 x는 변할 수가 있잖아. 미지수니까. 반면에 1은 뭐야? 상수지. 그래서 1을 이 다항식에서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문제 없지. 상수인 항을 의미해. 동류항은 뭐냐?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계산 가능한 항. 계산 가능한 항. 좀 더 디테일은 서로 계산 가능한 항. 그래서 우리 동류항이라는 건 2개 이상의 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x는 동류항이다. 이건 좀 어색한 문장이고, x와 3x는 동류항이다. 이렇게. 동류항. 왜? 계산하면 뭐가 되니까? 4x가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류항, 서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건 차수가 같은, 차수와 뭐 미지수 구성이 같은 거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 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xy 빼기 3xy. 이것도 계산되잖아. 마이너스 2xy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y와 마이너스 3xy가 동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 단항식, 1차식, 개수, 차수, 상수, 상수항, 동류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중요도로 따지자면 뭐 동류항 솔직히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단항식도 사실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다항식, 1차식, 개수, 차수, 상수항 뭐 이 정도. 그리고 상수, 뭐 미지수도 그럼 얘기할 수 있겠지. 상수 반대 정도로. 어쨌든 이 정도만 잘 정리해 두면은 수능 문제 풀 때 큰 무리는 없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데 등식은 일단 정의가 뭐냐면 등호가 들어간 모든 식을 등식이라고 해. 오케이? 3x 플러스 1은 0. 등호가 들어갔지? 그래서 이것도 등식이야.
근데 이 등식이 두 종류로 나뉘어. 방정식하고 항등식으로. 요게 중요하지. 등식이 가장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방정식하고 항등식으로 나뉜다라는 거. 이때 그럼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각각 뭐냐? 방정식은 잘 봐. 특정 미지수. 뭐 그냥 x라고 할까? 특정 x에 대한 값을 넣었을 때 그때만 성립하는 거. 좀 문장이 어색하게 쓰긴 했네. 성립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등식이 있다고 쳐보자. 우리 x에 3 넣으면 성립하니? 안 성립하지. 4 넣었을 때 성립해? 안 성립해. 오직 뭐를 넣었을 때만. 1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지. 이런 식으로 유한한 개수만큼 방정식에서의 등식이 성립할 때 우린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식에서의 등호가 성립할 때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반면에 항등식은 뭐냐? 모든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를 의미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x는 x. 이거 x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x는 사실 항등식이야. 괜찮나? 그러니까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이라는 건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그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방정식 중에서 1차 방정식을 많이 풀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이런 걸 풀게 될 거야. 이런 거 풀 때 우리 보통 뭘 많이 하지? 이항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항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학습하지 말고 지금 기회에 어떻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 처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어차피 지금 둘이 같다라는 게 등호의 의미지 2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값이 같다고. 그러면 어떤 같은 값에 대해서 내가 특정한 또 다른 값을 양변 동시에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지 않을까? 물론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겠지만 어쨌든 같은 수라면 내가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그 등호가 뭐가 되겠니? 유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건 x를 구하라는 거니까 좌변에 x만 남겨볼게. 그래서 양변에 뭘 빼? 3을 뺄 거야. 그럼 2x는 마이너스 4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내가 x만 남긴다고 했지?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끝나? 2로 나누면 끝나. 왜? 2x는 2로 나누면 x고 마이너스 7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건 4가지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거나 이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x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 1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예제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3x 플러스 2y. 자, 항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단항식 아니지. 단항식은 한 개여야 된다고. 다항식인 거야.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4x는 동류항이다. 계산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더했어. 2x지. 계산되잖아. 더하기 빼기가 되면 동류항이야. 그리고 특히 차수 같고 미지수 구성도 같지.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차수는 2차다. x세제곱이네. 제일 큰 게 3차지.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는 3차라고 얘기해야 맞아. 제일 큰 게 기준 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은 1이라고 하면 안 돼. 개수까지 같이 말해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맞아. 5번 x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맞아.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요 예시 한번 보자. 요 오른쪽 예시. 요 식에서 x의 개수를 a, 상수항을 b라고 하재. 자, 간단히 하겠대. 자, 아까 내가 동류항을 서로 계산 가능한 항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도 정리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돼. 근데 분모에 4랑 6이 있으니까 통분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12로 그냥 한 번에 통분을 해볼게.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12로 통분을 하는 거야.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왜 10이지? 4랑 6을 2로 나누면 2, 3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0이잖아. 아까 했었지? 물론 뭐 맨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4랑 6의 배수 중에서 겹치는 최소 배수를 생각하는 거지. 4는 4, 8, 12, 16 이렇게 가고 6은 6, 12, 18 이렇게 가니까 제일 작은 건 1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2로 통분하는 거야.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 그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그럼 12로 통분한다는 건 분모가 4에서 3을 곱한 거잖아. 그러면 분자에도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3. 그리고 이건 잘 봐. 지금 여기가 오른쪽이 마이너스의 x 빼기 4야. 그러면 일단 분모가 6이니까 2를 곱할 거잖아. 이렇게 써줘야 부호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요거를 계산해주면 돼. 그럼 이거는 12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9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플러스 8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11. 그러면 그럼 여기서 x의 개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 앞에 있는 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겠다 하면 틀리는 거야. 요거 좀 주의해야 돼. 이게 분수일 때는 분수까지 같이 얘기해줘.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풀 때 이런 식으로 쪼갰잖아. 3개로. 마찬가지로 얘도 쪼갤 수가 있어. 어떻게? 마이너스 12분의 11x 플러스 12분의 11. 이렇게 쪼갠 상태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1이 x의 개수 플러스 12분의 11이 상수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구하는 게 더하는 거잖아. 그냥 0이 되는 거지. 답은 1번이 돼. 괜찮나? 자, 그 다음 중 항등식을 구해라. 봐봐.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x에 뭘 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좌우가 같으면 됩니다. 왜냐면 좌우가 같으면 내가 x에 뭘 넣더라도 성립할 거 아니야. 괜찮아? 좌우가 같으면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같겠지. 그러면 1번 좌우 같나? 다르잖아. 2x 3x인데 어떻게 같아? 4x 3x 안 같고 6x 플러스 5x니까 11x x가 남아버리지. 오른쪽엔 근데 x가 없잖아. 안 되고 6i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맞네. 4번. 5번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이미 x 개수부터 다르지? 틀렸고. 4번.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차수가 올라가더라도 똑같아. 자, 그 다음 예제. 다음 1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푸는 과정이다. 자, 아까 말했지? 등식의 성질이 뭐다?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더라도 등식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 때는 그치? 최종 결과만 볼까? x는 꼴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서 뭐를 먼저 없애고 싶어? x를 왼쪽에 남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고 3x를 왼쪽으로 옮기고 싶어. 이게 2항이라는 거고 2항의 성질은, 그러니까 2항의 증명은 그냥 단순히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눈 것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됐거든? 중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럼 지금 누구를 없애준 거야? 3x를 없앴다, 그치? 지금 요 중간 과정 보니까. 그럼 양변에 3x를 빼줘야 돼, 더해줘야 돼? 우변에서 3x를 없애려면 3x를 빼주면 돼. 그래서 가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야. 3x 여기다 빼주는 거지. 그럼 3x 이렇게 날라가잖아. 그리고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가 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없어졌네. 아, 그러면 양변에 뭘 더하면 돼? 아, 양변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상쇄되겠지. 나에 1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럼 다는 뭐가 돼?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볼 건데 봐봐. 지금 요 과정이 마이너스 x는 6까지 온 거고 최종적으로 x는 무엇 꼴로 정리가 되려면 양변을 지금 봐봐. 라로 나눴다, 그치? 뭘로 나누면 돼? 0이 아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딱 떨어지겠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상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마까지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왜냐면 6을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자, 그럼 보자. 가 틀렸고요. 나 틀렸고요. 다 맞고요. 라 틀렸고요. 마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은 2항에 따라기보다도 등식의 성질 관점에서 여러 번 풀어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2항, 그러니까 넘겼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는 나누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지. 그리고 팁 하나만 더 주면 양변을 뭔가 나누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게 좋아. 처음부터 나누면 문제가 잘 안 풀려. 괜찮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내용. 그래프의 본질. 요게 좀 중요하지? 생각보다 요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막 1,3이라고 하는데 3,1을 찍고 이러면 안 되잖아. 고3인데 수능 쳐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직선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우리 수2에서는 수직선에서의 운동을 다루고 미적분에서는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을 다루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하고 좌표 평면을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쉬워. 수직선은 1차원이고 좌표 평면은 2차원이야. 요게 다야. 수직선은 왼쪽 오른쪽 1차원 운동, 좌표 평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까지 해서 하나의 면인 거야, 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면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거를 X축, Y축이라고 하는 거야. 왜 하필 X축, Y축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게 익숙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옛날에 수학자들이 X축, Y축이 아니라 뭐 Z축, K축으로 약속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지금 X, Y축이 아니라 ZK축으로 불렀을 거야. 그냥 약속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 정 가운데 있는 애를 원점이라고 할 거야. 괜찮을까? 그리고 사실 X축, Y축은 하나하나만 보면 수직선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가 X좌표가 0이 되고 Y좌표도 0이 돼서 얘는 그냥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좌표는 0이고 Y좌표도 0이야 해서 0,0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그럼 뭘로 표현하면 돼? 이 점에서 점선을 X축까지 그어. 그러면 이 점은 X좌표는 1이 되고 Y좌표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을 수가 있다. 자, 근데 봐봐. 내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위로 가는 게 플러스라고 하면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당연히
아래로 가는 것도 마이너스일 거야. 근데 요거를 먼저 받아들이면 좋다. 아, 이쪽이 즉 오른쪽과 위가 플러스고 왼쪽과 아래가 마이너스구나. 요 정도를 이해해 두면 우리는 네 가지 면이 생겨.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그리고 여기 총 네 가지 면이 생기고 각각을 내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명칭을 붙일 거야. 다시 X축이 있고요. X축 그리고 Y축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당연하진 않을 수 있는데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사분면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아. 지금 축을 제외하고 여기 영역을 1사분면, 여기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때 사분면들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1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시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양수겠니 음수겠니? 모두 양수야. 왜? 여기 다 양수잖아. 여기도 양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뭐가 됐던 간에 양수 컴마 양수야. 2사분면 어떻게 돼?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는 맞아. 누가? Y좌표는. 하지만 X좌표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점선을 내렸을 때 여기는 양수가 맞지만 여기는 뭐야?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야. 3사분면은 슬프게도 둘 다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4사분면은 X축이 양수고 Y축이 음수야. 그래서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요 정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거. 일단 X축 위의 점은 1사분면 위의 점도 아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의 점도 아니야. 그래서 축 위의 점은 논외로 치는 거고 X축 위의 점의 특징은 뭘까 얘들아? 어떤 좌표가 0이니? 생각 잘해. 진짜 단순히 생각하는 친구들은 X축 위니까 뭔가 X좌표가 0인가? 봐봐. X축 위의 점이라는 건 이 점들을 말하는 거지.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점들. 이 점들의 좌표 중에서 뭐가 항상 0이야? 그렇지. Y좌표가 항상 0이고 X좌표는 계속 변해. 그래서 A, 0이라고 할. A는 그냥 미지수고 계속 변한다는 뜻이야. 그럼 같은 논리로 Y축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특징을 가진다? X좌표가 0이고 Y좌표를 모른다라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오늘 내용이 거의 끝나는 건데 우리 정비례랑 반비례의 정의부터 하고 갈게. 정비례라는 건 진짜 그냥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수가 X가 보통 X, Y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가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가 되면 우리는 이때 X, Y의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어떤 두 미지수가 있고 그때 한 미지수가 2배, 3배, 4배가 됐더니 다른 미지수도 2배, 3배, 4배가 돼. 그때 X, Y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는 거야. 자, 주의할 거. 정비례가 증가한다는 말도 아니고 감소한다는 말도 아니 알겠지? 증가, 감소라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야. 그리고 반대로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애들을 그거를 반비례라고 하는 거야. 이때 XY 관계를 반비례. 괜찮아? 그래서 가장 쉬운 정비례식과 가장 쉬운 반비례식을 하나씩 보여줄게. 가장 쉬운 정비례식은 Y는 2X. 그리고 가장 쉬운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1 정도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왜 정비례랑 반비례인지를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보여주자면 잘 봐봐. 표를 하나씩 그려볼게. 자, 정비례는 내가 X는 1, 2, 3. Y가 얼마야? 2, 4, 6. 자, 반비례는 X가 1, 2, 3. Y가 얼마야? 1, 2분의 1, 3분의 1. 잘 봐. 원래 X가 1이었다고 쳐볼게. 근데 X가 3이 되면 몇 배 된 거야? 곱하기 3이지. Y도 몇 배 됐어? 곱하기 3 됐지. 그러니까 3배 됐을 때 똑같이 Y도 3배 됐잖아. X좌표가 3배 됐을 때 Y좌표도 3배가 됐으니까 이거는 정비례가 맞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X가 3배 됐어. 근데 Y는 얼마 됐어? 3분의 1배 됐어. 그래서 얘는 반비례가 되는 거고. 음수인 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프에 대해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지금 정비례 관계가 무슨 관계다?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식이 정비례 관계래. 그럼 일단은 이거 한번 점검해볼까? 이게 왜 정비례 관계인가? 방금 내가 2분의 1배라 그랬나? 정비례니까 2배, 3배, 4배 하면 똑같이 2배, 3배, 4배인 거야. 잘못 말했다, 그치? 자, 우리 왜 이게 정비례 관계냐면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정비례는 Y는 AX꼴이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꼴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좋기는 해. X분의 A 괜찮을까? 그리고 나서 표를 한번 A로 표현을 해보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X, Y 해놓고 자, X가 1이야. 그럼 X는 실제로 Y는 A가 되고 X가 2면 2A, 3이면 3A. 자, 말 그대로
2배, 3배 되면 y값도 2배, 3배 되지. 그래서 얘가 정비례라는 거고 요때는 x, y 했을 때 1, 2, 3 하면 a, 2분의 a, 3분의 a잖아. x가 2배, 3배 됐을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니까 얘는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꼴일 때가 각각 정비례, 반비례인 거지. 주의해야 될 거. 뒤에 막 상수 k, 상수 c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이런 꼴. x에 0 넣었을 때 y는 0 지나가고 분모에 x만 있을 때가 반비례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정비례 그래프는 사실 수학을 조금만 한 친구들이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공통점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다시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렇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나는 경우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경우는 기울기라고 언급하는 a가 양수일 때고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날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애고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일 때야. 괜찮니? 다시 정비례는 형태가 두 가지다.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가거나. 이때 오른쪽 위로 가는 애는 a가 양수일 때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건 a가 음수일 때다. 그리고 반비례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도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총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a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a가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자,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y는 x분의 1 그래프를 1,1 찍어보고 2,2분의 1 찍어보고 3분의 1,3 뭐 찍어보고 해서 점들을 다 찍어봐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x의 0은 넣는 것조차 불가능해. 그러니까 0분의 1은 0이다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0분의 1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애초에 x에 0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0, 얼마를 지난다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야. x에 0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들을 찍어보잖아. 그럼 진짜로 이런 식으로 두 쌍의 곡선으로, 그러니까 한 쌍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a가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지는 거. a가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의 쌍으로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정비례. 정비례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1번은 틀렸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2번. 마이너스 3,1을 지난다. 대입해 보면 좋아. x에 마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마3이니까 3은 약분되고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된다 그랬지. 그래서 y는 1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2번이 맞는 말이야. 그럼 3번은 왜 틀렸나요? 봐봐. 지금 얘는 a 값이 얼마야?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a인 거야. 단순히 마이너스 1이 a인 게 아니라 3까지 같이 꺼내서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a인 거고 그럼 a가 음수니 양수니? a가 음수지. a가 음수는 어떻게 된다?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난다. 땡, 틀렸지. 자,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x값이 감소하면 y값도 감소한다. 자, 그래프 한번 볼까?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지? 자, x가 음수일 때 여기야. x가 감소한대. 자, x가 감소하면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이 방향이지. x가 감소하잖아. 그럼 지금 점이 있다고 하나 생각해볼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점이 이동할 때 x값이 실제로 감소하지. 근데 이 점보다 이 점이 x값이 감소한 건 맞아. 여기로 움직일 때. 근데 y값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 오히려 올라가잖아. y는 오히려 증가하는 거야.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5번. 정비례 그래프보다 x축에 가깝다. 자, 봐봐. 지금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잖아. 자, 우리 정비례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볼게 하나. 마이너스 3분의 x랑 6분의 x를 둘 다 한번 그려보자. 우리 6분의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x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x축에 가까운 건 어떻게 알면 좋아? 그래서 값 x 1 넣었을 때 지금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누가 더 짧은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x에 1을 집어넣은 건 그냥 x에 1 넣었을 때 계산하기 쉬워서 그런 거야. x에 1 집어넣으면 6분의 x는 거리가 6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x는 거리가 3분의 1이 돼. 부호는 음수지만 거리는 항상 양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 6분의 1이 더 작잖아. 즉 누가 더 가까워? 6분의 x가 더 가까워.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야.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반비례 그래프 관계 중에서 좌표축과 가장 가까운 것. 일단은 다 반비례네, 그치? 여기서 좌표축과 가장 가까워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잖아. 여기서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가 제일 가깝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번 직접 그려봐도 좋아. 알겠지? 직접 한번 그려봐봐. 나는 지금은 결론만 설명해줄게. 잠깐 영상 멈춰놓고 이 5개의 그래프들을 진짜 점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그려보면은 그냥 이 단어는 다시 공부할 필요 없을 거야. 자, 그래도 내가 설명을 위해서 빠른 스킬을 좀 하나 알려주자면 내가 아까 y는 x분의 a가 뭐라 그랬어? 정비례 그래프의 반비례 그래프의 일반형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많이 쓴다고. 자, 결론만 먼저 지르자면 a의 절대값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다시 절대값이 작을수록 축에 가까워. 정비례도 사실 마찬가지야. 얘도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축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서 얘는 a가 얼마입니까? 3분의 1. 얘는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3, 얘는 1. 뭐가 제일 작아? 절대값 했을 때 3분의 1이 제일 작지. 절대값 했을 때야. 음수라고 해서 작다고 하면 안 돼.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게 축에 가까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괜찮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는 좀 정리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는 요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용어 한번 정리해보고 요 화면 보면서 스스로 한번 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뭐 동생이나 친구. 옆에 만약 인형 있으면 그냥 인형한테 설명해도 좋아. 자,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익숙한 것 같으면 강의 한번 뭐 2배속으로 또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파일 내가 아까 말했던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면은 문제 150문제 정리해둔 거 보내줄. 이제 그 파일 문제 150문제 중에서 140문제 이상, 즉 10문제 이하로 틀리면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길었지. 지금 내가 중간에 한 번도 컷 안 하고 1시간 14분째 찍고 있는데 컷 편집하면 그나마 좀 줄어들 테니까 한번 화이팅해서 공부해 봅시다. 수고했어.